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3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10월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과 지난 시즌 승호패 및 농구 배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배구 시즌을 맞아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축구 조합픽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아쉽게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40득점 14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록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비시즌 유로 바스켓 대회부터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야니스의 조력자로 영입된 마일스 터너가 아직 100% 재량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3점 슛이 가능한 빅맨 자원이기 때문에 터너로 인해 생기는 골밑 공간을 야니스가 잘 공략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프론트코트 싸움에서 강점이 있는 밀워키입니다. AJ 그린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세컨 유닛 터린 프린스까지 밀워키의 3점 슈터들도 시즌 초반 슛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밀워키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37득점을 올렸고 칼 앤서니 타운스가 15득점 18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애미에게 자유투로만 26점을 실점했던 게 패배의 주된 요인이었고 최근 몇 시즌간 뉴욕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벤치 구간 보강을 위해 올 시즌 영입된 조던 클락슨과 게르송 야부셀레가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센터 미첼 로빈스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워키의 아데토쿤보와 터너 트윈타워를 뉴욕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화요일 경기 결과는 반영하지 않은 월요일 기준으로 코멘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애틀랜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을 통합 챔피언으로 이끌었던 MVP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0득점을 올렸고 챗 홈그렌이 31득점 11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개막전 휴스턴을 상대로 35득점, 지난 인디애나전 무려 55득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지난 시즌 MVP다운 기량을 올 시즌 초반에도 잘 보여주고 있고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슛들을 다수 성공시키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AJ 미첼과 카슨 월레스, 에런 위긴스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부상자들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 특히 챗 홈그렌과 아이제아 하텐슈타인, 트윈타워 조합도 골밑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디펜딩 챔피언다운 경기력을 시즌 초반 잘 보여주고 있는 OKC입니다. 특히 홈그렌은 직전 경기 8번의 3점 슛을 시도해 6번이나 성공시켰을 정도로 외곽슛이 가능한 빅맨 자원이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전술을 짜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던 OKC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지만 오스틴 리브스에게만 51점을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리브스에게 자유투로만 21점을 헌납한 세크라멘토인데 이날 레이커스에게 자유투로만 무려 41점을 실점했을 정도로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팀의 주전 센터이자 컨트롤 타워인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10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잔 원투펀치가 53득점을 합작했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자유투 헌납이 발목을 잡은 직전 경기였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말릭 몽크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33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을 보여준 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번 경기 상대 오클라호마는 리그에서 팀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장이 많은 세크라멘토가 OKC의 에너지 레벨을 따라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센터 사보니스도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OKC의 홈그랜과 하텐슈타인 두 명의 빅맨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접 멤피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지난 포틀랜드전 대패를 만회했습니다. 직전 경기 출전 선수 4명이 20점 이상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조나단 쿠민가가 25득점, 브랜딘 포젬스키가 23득점, 지미 버틀러와 모제스 무디도 각각 2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지미 버틀러가 팀에 합류했고 버틀러의 적극적인 리머텍과 이로 인한 공간 창출을 통해 골든스테이트의 특유의 유기적인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올 시즌 초반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민가와 포젬스키,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한 무디까지 골스의 젊은 3인방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 베테랑들이 여전히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였던 유타 원정에서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면서 시작이 좋지 못했지만 피닉스와 포틀랜드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흐름을 타기 시작한 클리퍼스입니다.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지난 피닉스전 27득점, 직전 포틀랜드전 30득점을 기록하면서 0점을 잡은 모습이고 제임스 하든은 3경기에서 기록 중인 평균 어시스트가 10.3개, 리그 전체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공격 조립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도 골 밑에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존 콜린스와 브룩 로페즈, 크리스 폴로 구성된 세컨 유닛들도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벤치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구 가스공사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스공사는 직전 SK전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8연패를 끊었습니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1옵션 용병이었던 망콩 마티앙이 시즌 초반 부진을 이어갔고 결국 용병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마티앙 대신 영입된 닉 퍼킨스가 팀에 합류하자마자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팀의 에너지 레벨도 올리면서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골 밑에서의 공격과 수비 모두 합격점을 받았고 3점슛 능력도 갖춘 데다가 자신에게 더블팀이 들어오면 동료들을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단숨에 가스공사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DB전 역시 퍼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가스공사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삼성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헨리 앨런슨이 31득점 7리바운드 9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이선 알바노도 16득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제 몫을 해주면서
용병 원투펀치가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팀에 합류한 앨런슨의 활약이 눈부신데 앨런슨 역시 3점 슛이 가능하고 골 및 공격 및 수비,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춘 빅맨 자원이기 때문에 DB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평균 득점 2위, 평균 리바운드 4위에 올라있는 앨런슨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스공사의 새로운 용병 닉 퍼킨스와의 맞대결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앨런슨이 퍼킨스보다 프로필상으론 신장이 약 7cm 정도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앨런슨이 제 몫을 해준다면 DB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DB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DB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을 영입하면서 스카티 반즈와 RJ 베럿, 잉그램으로 구성된 포워드 라인업을 완성시킨 토론토지만 센터 야콥 퍼들의 기량이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팀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휴스턴은 알퍼렌 생군이라는 리그 최정상급의 빅맨을 보유 중인 팀이고, 토론토만큼이나 사이즈가 준수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퍼들이 센군에게 골밑 싸움에서 밀린다면 토론토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브루클린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휴스턴이고, 벤치에서 출전한 타리 이슨과 리드 셰퍼드도 37득점을 합작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휴스턴입니다. 올 시즌 베테랑 케빈 듀란트를 영입한 휴스턴이고, 어느덧 리그 정상급의 센터로 성장한 알퍼렌 생군과 더불어 공수양면으로 다재다능함을 갖춘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까지 상당히 강력한 주전 라인업을 구성한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3연패를 끊었습니다. 직전 경기 보스턴은 53개의 3점 슛을 시도해 18개만을 성공, 34%라는 다소 아쉬운 야투율을 기록했지만 뉴올리언스보다 19개의 리바운드를 더 잡아내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는 팀의 에이스 자이언 윌리엄슨이 결정한 약체 뉴올리언스였고, 올 시즌 보스턴은 확실히 주전과 벤치 뎁스 모두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인 클리블랜드에게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트윈 타워가 골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리바운드 우세를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 보스턴의 장점이자 주 공격 루트인 3점 슛이 터지지 않는다면 클리블랜드의 득점 페이스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한 5명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35득점을 기록했고,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가 35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디안드레 헌터도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3점 슛 감각이 물이 오른 샘 메릴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직전 경기 메릴이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난 건 아쉽지만 최근 경기력이라면 메릴이 이번 보스턴전 결장한다고 해도 클리블랜드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을 비롯해 출전한 선수들 대부분이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했고, 턴오버까지 25개나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내준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는 극심한 야투 난조로 인해 경기력 저점이 나온 디트로이트고, 지난 시즌 JB 비커스테프 감독 부임 이후 커닝햄을 필두로 한 공격 전술 및 팀 디펜스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야투율만 살아난다면 이번 올랜도전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멤피스로부터 야심차게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올랜도지만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직전 필라델피아전은 무려 136점이나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최근 몇 시즌간 보여준 올랜도의 짠물 수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고질적인 약점인 3점 슛도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의 득점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했던 올랜도입니다. 팀의 3점 슛을 책임져줘야 할 이적생 데스먼드 베인이 개막 후 4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3점 슛 성공률이 26.7%로 아쉬운 모습이고 베인을 영입하는 대가로 팀을 떠난 벤치 에이스 콜 앤서니의 부재가 매경기 벤치 구간에서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랜도의 강점인 수비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디트로이트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휴스턴전 28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개막 후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캠 토마스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원투펀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센터 닉 클렉스턴도 기량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프론트코트진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브루클린의 수비력으로는 트레이 영을 필두로 한 애틀란타의 공격 농구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개막 전 전력 보강을 알차게 한 애틀란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OKC전에서 결장했던 제일런 존슨과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직전 시카고전 복귀를 했고 각각 25점과 27점을 득점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만큼 이번 브루클린전은 애틀랜타가 한결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초반 애틀랜타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실망스럽지만 리그에서 수비가 제일 좋지 않은 브루클린을 상대로는 트레이 영과 제일런 존슨, 포르징기스 삼각편대가 무리 없이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승리하면서 개막 후 3전 전승을 날렸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던 시카고. 설상가상으로 팀의 에이스 코비 화이트도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야전사령관 조시 기디가 득점은 물론이고 팀의 공수 조율을 잘해주고 있고 팀의 신성인 마타스 부젤리스도 연일 맹활약을 펼치면서 얼떨결에 리빌딩이 성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베테랑 빅맨 니콜라 부세비치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아요 도순무와 케빈 허더, 패트릭 윌리엄스까지 벤치 자원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일 정도로 팀 디펜스가 좋아진 시카고이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세크라멘토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OKC 원정에 이어 목요일 시카고 원정 경기를 치르는 세크라멘토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팀 시카고는 최근 좋아진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세크라멘토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OKC전을 패배하면서 개막 후 1승 3패,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2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PJ 워싱턴과 맥스 크리스티가 29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루키,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쿠퍼 플래그가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2득점으로 침묵했고
디안젤로 러셀도 특유의 야투 기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내주고만 댈렀습니다. 지난 시즌 댈러스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루카 돈치치와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하면서 댈러스의 다수의 팬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 뒀는데 기적적으로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면서 쿠퍼 플래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플래그와 데이비스의 조합이라면 돈치치의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겠다는 행복 회로를 돌렸지만 시즌 초반만 놓고 보면 역시나 댈러스는 돈치치의 팀이었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개막 후 3전 전패를 기록 중인 인디애나지만 최근 댈러스의 경기력이라면 승리를 장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접 미네소타전 아쉬운 넉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개막 후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OKC와의 NBA 파이널을 치르는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에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확실히 동력을 잃은 듯한 인디애나입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시나 팀의 야전사령관인 할리버튼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고 있고,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베네딕트 메서린과 앤드류 네마드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덴버는 캠 존슨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고, 요나스 발렌슈나스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 거기에 브루스 브라운까지 벤치 자원으로는 차고 넘치는 선수들을 세컨 유닛으로 보강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경기력이 100%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지만 기본적인 체급 차이로 뉴올리언스를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덴버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보스턴전 무려 32점 차 대패를 당했는데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갑작스럽게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핵심 스코어러인 트레이 머피 3세도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이언이 이번 덴버전 출전한다고 해도 덴버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뉴올리언스지만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피닉스전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넉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연장 클러치 상황, 팀의 신성 키온테 조지가 결정적인 야투를 성공시킨 데 이어 리바운드까지 잡아냈고,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경기 종료 직전 침착하게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마카넨은 무려 5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키온테 조지가 26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 워커 캐슬러가 2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 앞서 말씀드린 3인방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면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타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월요일 기준으로 1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지난 골든스테이트전 깜짝 대승을 거뒀지만 직전 LA 클리퍼스전은 아쉽게 패배하면서 골스전 승리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팀의 신성 데니 아브디아와 셰이든 샤프, 젊은 원투펀치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베테랑 드루 할러데이와 제라미 그랜트도 제 몫을 해주면서 신구가 조화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틀랜드입니다. 3경기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7위일 정도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은 유타를 상대로도 포틀랜드가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얼마 전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인데 당시 경기에서는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의 49득점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큰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 먼저 미네소타는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난 인디애나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약 2주간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레이커스 역시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손가락과 다리가 불편해 최소 1주 정도는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절대적인 에이스들이 결장하기 때문에 팀의 2옵션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해졌는데, 미네소타는 줄리어스 랜들,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랜들은 개막 후 4경기 평균 25.3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리브스는 얼마 전 커리어 하이인 51득점을 기록하면서 3경기 평균 34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이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유타전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34득점을 기록했고, 그레이슨 앨런과 로이스 오닐이 40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피닉스입니다. 그래도 피닉스의 약점인 골밑 보강을 위해 올 시즌 영입한 마크 윌리엄스가 지난 경기들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유타전에서는 2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살아나준 건 피닉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케빈 듀란트를 휴스턴에 내어주는 대신 피닉스에 합류하게 된 딜런 브룩스와 제일런 그린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 중인 건 피닉스에겐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시점에 복귀하는지에 따라 올 시즌 피닉스의 노선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빈 부커와 그레이스 앨런, 로이스 오닐까지 모두 슛감이 좋기 때문에 이 3명의 슈터가 야투율이 나아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지난 인디애나전 대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얕은 안조를 보였던 게 아쉬웠고, 골든 스테이트의 3점 슛을 다수 허용하면서 3쿼터에 승기를 내준 멤피스입니다. 확실히 멤피스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팀이고, 모란트가 다른 팀들의 확실한 S급 1옵션에는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 경기를 치르는 멤피스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